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청취자분들 안방까지 홈닥터를 보내드립니다. 기승국 홈닥터 예방의학과 의원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홈닥터 예방학과 원장 기승국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저는 이제 처음 뵙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래요? 진행하거든요. 한 번만 뵙겠네요. 네, 오늘이 네. 처음이자 마지막. 근데 오늘 네. 방송 부제를 슬기로운 건강생활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사실은 오늘 주제는 슬기로운 건강생활의 편견을 깨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을 잘못 붙였네요. 네. 그럼 네. 다들 슬기로운 건강생활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슬기롭지 않은 그런 건강생활이었던 것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네. 네. 전혀 우리가 슬기로운 줄 알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슬기롭지 않은 거다. 이게 뭘까요? 아프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현명한 건데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예정인지요? 이번에는 사실 2차 예방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거든요. 지난번만 열사병 중간에 계절적으로 한번 바꿔봤고요. 아하, 네. 1차 예방을 했으니까 2차 예방으로 갔는데요. 2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다들 하시는 건강검진, 건강검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검진이라는 용어는 좀 잘못되었고 건강선별검사라든지 건강간이검사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름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선별검사나 간이검사나 굉장히 간략하게 진행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건강검진은 아주 간략하게 진행하고 다른 방향으로 의료비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슬기로운 줄 알고 하지만 사실은 슬기롭지 않다는 게 결국 건강검진이었네요. 네, 그렇죠. 2차 예방의 대표적인 영역이 건강검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건강검진 얘기 전에 2차 예방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때 처음에 예방 관련해서 처음 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 예방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을 조기 발병해서 큰 병으로 진행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가장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선생님. 아니 사실은 저는 1차 예방에서 아예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게 네. 사실 더 중점이긴 네, 한데 네. 사실은 건강검진이다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거의 사회의 붐처럼 되면서 굉장히 많이 뭐 건강검진 아까 사실은 이전에 살짝 그 진행자님이랑 얘기했는데 뭐 효도 검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옆집 네. 부모님이 뭐 200만 원짜리 검진 받았대더라면 괜히 네, 죄송하고 우리 부모님은 네, 못 받은 게. 그래서 예. 뭔가 건강 관리에서 필수처럼 느껴지겠는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뭐 증상이 없는데 네. 여기에 관해서 엄청난 비용을 쏟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선별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2단계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큰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낸 후에 일단 물고기들이 잡히죠. 이게 사실은 선별검사 개념이고요. 또 여기에서 이 잡힌 물고기를 대상으로 내가 진짜로 찾던 물고기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 진료한 영역이죠. 확진 검사라든지. 네. 그래서 이런 2단계 중에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1단계 건강검진, 2차 예방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슬기롭지 않다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사실은 저는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거죠. 비용을 들인 만큼 효과적인가? 절대 이 돈을 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이에 관련해서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아주대 예방학과 교수였던 조남현 교수님이랑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조남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안성 코호트를 20년 이상 추적 관찰하고 계신데 사실은 조남현 교수님 퇴임하고도 안성 코호트를 받으려는 교수들이 없었어요. 신임 교수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니까. 네. 예. 왜냐면 20년 추적 관찰했으면 40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퇴임하시고도 조남 교수님이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이게 뭐 엄청난 성과들이 바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결과가 나온 거라 사실 돈은 돈대로 드는데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결과가 나온 사업이라서 사실 운영하면서 매우 힘드시죠, 조남 교수님도. 그래서 제가 조남 교수님께 교수님 너무 힘드신데 나라에서 이런 데 돈을 써줘야 되는데 나라에 너무 돈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얘기를 했더니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나라에 돈이 많아. 제가 왜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야 건강검진을 이렇게나 많이 하잖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증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너무나 비싼 검사들을 많이 한다는 게 음. 물론 기본 건강 검진은 그렇게까지 뭐 CT, MRI 찍고 그러진 않죠. 네. 근데 보통은 기본 검진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검진 더 업체나 이런 검진해야 데서 더 되는 해야 것들이 된다. 나오니까. 비싼 검사 CT, MRI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비용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요. 선생님은 지금 불필요한 고액 검진을 얘기하는 거지 검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 건강검진 싫어하시는 분 우리 가족분 중에 계셔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덧붙였어요. 최소한 정도로 하는 거죠. 네. 선생님 근데 이 안성 코호트가 뭔지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예. 원래 사실은 이전에 코로나 때 뭐 코호트 격리 예. 뭐 이러면서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코호트 같은 경우 특정 인구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어느 정도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인구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게 코호트란 용어가 그 로마 시대의 뭐 군단의 개념에서 나온 거래요. 뭐 대대 개념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정 일정 인구들을 규모로 규모 인구들을 계속 추적 관찰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런 것을 관찰하는 연구죠. 그러니까 코호트가 1년만 관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10년 관찰하는 더 의미가 의미 있고 20년 관찰하는 더 의미가 네. 있고 뭐 30년, 40년 관찰하면 더 의미가 있겠죠. 음. 사실 1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세대 코호트도 연달아 운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잘 네. 되는 코호트들은요. 네. 그래서 이 조나만 선생님은 원래 안성 코호트라고 해서 그 지역의 네.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질병이나 여러 현상들을 계속 계속 추적 추적 검사를 관찰하고 하고 계시는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고가의 종합 검진하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선호하고 받고 싶고 돈이 네네. 없어서 못 받는다 이런 건데 이게 비쌀수록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엄밀하게 촘촘하게 네.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거를 썩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저는 같아요. 뭐 사실은 저는 이제 보건정책 전공자다 보니까 네. 과연 그렇게 큰 비용을 선별 검사에 쏟아부어야 되나 이런 거에 기본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은 저희는 노인의학을 하다 보니까 노인의학에서는 그 골드 스탠다드 기본적인 가장 황금 평가가 노인 포괄 평가인데요. 네. 사실 노인 포괄 평가도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포괄 평가하지 말아라. 아,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네. 선별을 검사를 해서 그 중에 이상이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건정책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할 건 진짜 많아요. 과연 그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 좀 되게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데 네. 저도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런 반응이 있어요. 제가 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약물 평가를 해서 약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관리를 하게 되면 야 왜 돈 받아가냐 별거 안 하면서 사실은 저는 나름 굉장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네. 이거를 기술로 삼아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해주는 거 없다. 심지어 방문 진료도 한의사 가서 침이라도 찔러주면 더 좋아하는데 예방의학과 선생님들은 가서 그러면, 얘기만 하고 얘기하고 나오니까. 이제 약 평가를 하고 이거 빼고 이렇게 해보죠. 네네. 이거는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가 비싸게 나와도 네. 뭐라고 안 해요. 혈액 검사만 나가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뭘 했다는 느낌을 뭔가 받는 했다는 거죠, 느낌을 줘야 환자들이. 검사로 나가야 사람들이 저항감이 좀 덜하기도 하죠. 게다가 이거는 굉장히 좀 결과론적인 면일 수 있는데 네. 동네 의원 중에 정말 크고 화려한 의원들 뭐 특히 내과 계열 네. 보면 다 검진센터죠. 검진센터. 네, 검진센터들.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고 사실은 병원이나 이런 때 깨끗하고 화려한 곳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다 환자들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끗하고 화려하고 뭐 이런 곳에 가가지고 검사 받기를 아주 선호합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선호하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건강 검진은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죠. 근데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 돈이 별로 안 돼요.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합니다. 이건 국가에서 정해진 건강 검진이니까 이걸 받으시면서 아주 비싼 검사들을 많이 하세요. 뭐 CT, MRI 이런 것들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비싼 검사들이 입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하는 게. 사실은 이런 비싼 검사들은 전혀 비용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뭐 방사선 관련 검사든 방사선 노출도 있고 음. 그 대장 내시경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대장벽은 되게 얇아요. 네. 내시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굉장히 정교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카메라를 넣어서 항문으로 카메라를 넣어서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시경 하다 보면 대장 내시경은 좀 위험해서 뚫려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너무도 저희 아내도 이제 건강염려증이 있어 20대 때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 할 의미가 있을까라는 대장 생각을 내시경을 하게 돼요. 굳이 건강한 네. 20대가 네. 할 필요가 있는가? 네. 그 사실은 이게 하다 보면은 뭐 실수가 세트로 될 하고 수도 세트로 하다 보면 그쵸, 위도 무조건 같이 해야 하고, 되고 뭐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렁뚱땅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지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질병 예방의 모든 것 2차 예방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굿모닝 OBS 건강 이야기에서 알려드립니다.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홈닥터 기승국 원장님께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쭤볼게요, 저희가. 자,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간 포기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냥 검진하지 말고 그럼 그냥 아플 때까지 기다리나 아니, 그런 건 이런. 아니고요. 기본 검진. 네. 네. 그래서 이 2차 예방을 위한 선별 검사가 그 정도면 된다. 그게 필요하다. 더 먼저 그러셨는데 어떤 검사가 좋은 선별 검사일까요? 사실은 이에 관해서도 뭐 검진이나 이런 선별 검사에 관해서도 다들 연구가 돼 있고 네.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WHO나 뭐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제시하는 선별 검사를 핵심 조건을 뭐 어떤 데서는 10가지, 12가지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네. 대략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대상 질병이 유병률이 높거나 혹은 또 사망률이 높아서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여야 합니다. 뭐 거의 희귀 질환들, 보건학적으로 예, 중요해야 중요한 된다. 문제를 해야죠. 희귀한 네. 질환들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1,700명이나 2021년 기준으로 수검 받았기 때문에 희귀 네. 질환 하면 나오죠. 네, 근데 네. 1,700명 중에 한두 명 나오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한두 명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투여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중요한 문제여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둘째로 아무 질병이나 다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무증상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최근에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진단받은 지 3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제가 혈액 검사를 안 하긴 했었는데 그것도 네. 한 3개월 전에 하고 안 했는데 네. 그 이중 표현형 급성 백혈병이라고 이거 하자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신 후에 해줄 게 없다고 3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이런 질환들은 검진 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겠죠. 아. 네. 그리고 셋째로 검사 자체가 안전하고 간단해야 돼요. 복잡한 검사들. 네. 검사 이렇게 자체가 위험하면 안 안 된다. 되죠. 네. 그 다음에 비용이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정확도가 높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는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네. 뭐 아까 말한 대장 내시경도 사실은 대장 내시경에 이슈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건 사실은 건강 검진 자체의 이슈이기도 한데 언제까지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할까? 몇 언제까지 받아야 살까지? 될까요? 몇 네, 살까지? 몇 살까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80까지는 받을 80까지 요? 생각인데 5년에 한 번 정도. 저 사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건강검진 부지런히 안 하긴 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워가지고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 80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가이드가 없긴 해요. 지금도 제가 제 환자 중에 100세가 넘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다 이제 자격 조회를 해보면 건강 검진 대상자라고 뜨거든요. 네. 100세는 검사하다가 돌아갔어요. 아, 그렇게 그게 할 필요 오히려 더 없고요. 염려된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좀 건보 쪽에서도 너무 이쪽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네. 조금 건강 검진의 종료 연령을 좀 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80세에서 건강 검진 안 해준다면 이제 환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죽으라는 건강검진도 거냐. 예. 받을 필요가 없는 몸이 된 굉장히 거냐. 우울해지세요. 우울해지는, 그럼 맞아요. 그런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굳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위험한 항목들은 싹 빼야겠죠. 위험한 대장 내시경 항목들은 같은 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그 내과 선생님께서 네. 요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더 하시지 말라. 대장 벽이 얇아서 오히려 뚫려요. 위험할 수 있다고. 네. 근데 그게 뭐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안전한 최소 검진을 하자는 그쵸. 그 현명한
조언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듣는 분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 나는 대장 내시경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근데 뭐 전문가적 입장에서 손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굳이 이거 하다가 아니 대장 내시경 하다 돌아가시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권유를 안 하는 거죠. 네, 예. 굳이 막 연로한 분들이 무리해서 내시경 네.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네, 네, 이렇게 그런 보시는 거죠. 거죠. 그러면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래도 검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기본적인 검진은 하는 건데 네. 뭐 혹해서 막 프리미엄 검진이나 종합 네. 혈액 검사나 이런 건 좀 과잉 진료라고 보시는 거. 저는 종합 혈액 검사는 차라리 편하다는 생각한 게 네. 피만 뽑으면 암 검사까지 해주니까 이건 참 편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종합혈액 검사는 예. 아까 말한 가이드라인에서 전혀 권유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종합혈액 검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됐나 찾아보니까 어느 가이드라인도 권하지 않고 저도 이제 산업보건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게 브로커가 만든 건강검진 브로커가 안 들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편하니까 한 방에 그냥 다 해줄 수 그럼요. 있으니까 예. 예, 그런 히트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검사들이 민감도가 특이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상당히 의심스럽죠. 사실. 근데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시경 안 하고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아까 말한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정확도가 좀 네, 떨어진다. 떨어지고. 혈액. 그다음에 내시경도 뭐 증상이 있어야 하는 게 사실은 맞죠. 내시경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성을 동반하는 검사들인데요. 네. 그런 거를 무턱대고 그냥 하다가 뚫려버리면은 정말 후회할 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에는 소 잡는 칼 쓰고 닭에는 닭 잡는 칼 쓰는 게 적절합니다. 그러면 그 진단 어떤 검진이 적절한가는 결국 판단하는 건 의사 선생님들일까요? 이거는 공단에서 뭔가 기준을 만들어 줄 수도 사실은 있지 않나요? 그래주면 좋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종료 연령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수감자별로 저는 이제 검진에 관심 없다. 40살 되면 뭐 더해주고 뭐 이런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 뭐 네. 이런 게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연령대별로 나눠져 있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뒤에서 굉장히 치열한 로비들이 있어서 건강검진 항목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700만 명이 받게 되기 다 하게 때문에 되니까. 요즘 뭐 대장 내시경으로 굉장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도 근거가 있는 수준 기본 검진들은 수준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정도. 정도. 그거 플러스 막 보험사에서 추천하거나 병원에서 마케팅하는 걸 굳이 다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험사에서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보험사는 자기 보험료가 나가는데요. 하는 게 있어요. 뭐 세트 그래요? 상품 뭐 이런 걸로. 땡맞이 있나? 근데 7280님이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국가 건강검진할 때 거기 뇌검사가 없잖아요. 네. 뇌검사는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는 아니지만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면 MRI 검사 같은 거는 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예.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막 왜냐하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니 뭐 사실은 뇌검사라는 게 아주 예외적인 모야모야병이나 뭐 뇌동맥류 같은 걸 발견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네. 그거 이외에 뭐 인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들 사실 뇌 이상이 있다고 해도 이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중요한 게 조기 발견해서 치료했을 때 나중에 증상이 나타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후가 훨씬 좋아야 하는데 네. 이제 특히 신경과 질환들은 중재 방법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치매가 진행되는 걸 알았다. 네, MRI 검사에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신경과 선생님들은 네. 치매 예방약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진행은 하고 최근에 그래서 뭐 이게 도나네맙이나 레카네맙 같은 약들이 나오긴 예. 했는데요. 그런 약들은 그 연간 진료비가 5천만 원 정도 매년 5천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뭔가 뭐 네. 이게 알츠하이머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이런 원인을 알기 위해서도 일단 원인을 처음엔 알아도 치료가 찍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관리 사실, 방법이 네.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검사할 필요 없는 거죠. 뭐 아나 모르나 인지 떨어지면은 이거 운동 열심히 하고 고혈압 갑자기- 당뇨약 먹고 하면 되는데요. 뭐. 진행하면서 제가 아슬아슬한데요. 신경과 선생님을 또 따로 모셔볼까요, 우리? 아니 그래요. 이거는 본인들도 다 인정하는 바예요.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비싼 돈 내고 과한 검진을 할 수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선생님 말씀인데 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뭐 건강검진 저희가 좀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네. 공단 기준으로만 해도 네. 그래서 뭐 암이 이제 네. 초기에 발견돼서 빨리 수술할 수 있었다. 이런 분들은 네. 많이 계시잖아요, 주변에. 네. 이게 사실은 가능성이 뭐 0.0001%라도 내가 걸리면 100%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말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주로 보건정책적인 입장이고요. 왜냐하면은 예산은 한정돼 한정돼 있는데 있는데 여기에 과연 많은 돈을 써야 되나? 정부 입장에서도 요즘 너무 의료비가 폭증하다 보니까 좀 네. 누르려는 경향이 있고요. 결국은 뭐 아까 말한 프리미엄 검진이 검진에서 아주 자세히 하게 되는 이건 사실은 일종의 뜨거운 얼음과 같은 모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선별 검사는 적당히 하고 사실 세상에는 의료 검사는 뭐 수십만 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 과연 어떤 검사를 해서 이게 과연 예측력이 좋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맞고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자들이 이렇게 결정해서 이제 정해주는 거거든요. 네. 다 연구를 기반으로. 근데 내가 더 비싸고 너무 궁금하다 하는 건 말릴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저도 권유를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음성이 나왔을 때 네. 양성이라고 해서 100% 병인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네. 음성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다 아닌 것도 아니다. 네, 그렇죠. 아까 말한 선별 검사 네. 먼저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확진 검사가 필요하죠. 확진 검사가. 네, 실제로 유병률이 굉장히 낮은 질환들은 네. 실제로 양성이 나오더라도 진짜 확진 검사에 양성이 나오는 비율이 뭐 1% 미만인 경우도 많아요. 에이즈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에이즈 양성 나왔다고 우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위양성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위양성 비율이 유병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뭐 10,000명 중에 1명 걸리면 위양성이 1%만 나와도 10,000명 중에 100명이잖아요. 100명 중에 실제 1명밖에 HIV 유병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확진 검사가 필요하고 음성도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특히 공장형 검진들. 제가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매년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이래요. 맞아요. 2년 전에 괜찮았는데 갑자기 암이래요. 암. 그래서 특히 저는 공장형 건강검진 업체들을 굉장히 더 부정적으로 보는데 네. 너무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대충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관리를 하자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건강 검진 받지 말자는 받지 얘기처럼 마라. 됐는데요. 기본만 받자.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얘기 또 기대가 되고요. 건강은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지켜가자는 말씀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 저 말고 다른 분하고 기승국 원장님과 건강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